네, 요즘 우선요. 문재인 정부의 탈핵 비판 제 세 번째입니다. 요즘 많이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 사태죠. 베네수엘라란 나라가 경제가 엉망이 됐다. 뭐 좌파 정권이 있어서 그랬다.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베네수엘라란 나라는 원래 콜롬비아란 나라랑 한 나라였습니다. 남미에는 한 네개의큰 나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조그만 나라도 있었지만 크게 나누면 브라질이 제일 컸고 두 번째로는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콜롬비아가 이거를 이제 그때 콜롬비아는 큰 대자부터 대콜롬비아라 그랬고 그다음에 칠레란 나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콜롬비아란 나라에서 북쪽에서 이제 아니죠, 동쪽에서 석유가 나오니까 그쪽 사람들이 자기네만 따로 살겠다 하면서 동서분단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 떨어져 나간 나라가 베네수엘라고 남게 된 나라가 콜롬비아죠. 그래서 그땐 베네수엘라가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쪽에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서 자꾸 선심 경제, 복지를 하다 보니까 경제가 개판이 돼버리죠. 근데 이 베네수엘라에서 특이하게 석유를 많이 나오니까 세계 최고의 매장량이라고 하니까 그걸로 발전을 하면 될 텐데 물보다 쌌다니까 그걸 안 하고 또 수력 발전을 했어요. 뭐 좌파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력이라는 게 뭡니까? 비라는 게 대한민국에는 한 1년에 한 1200mm의 비가 항상 오지 않습니까? 일정하게 오니까 상당히 고정적으로 오니까 그걸 모아놨다가 뭐 흐르는 강물에다 발전을 못하겠지만 모아놨다가 하게 되면 일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그걸로 베네수엘라가 발전을 했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경제 위기와 함께 긴 가뭄이 와가지고 수력 발전소에서 물이 말라고 발전을 못한대요. 그래서 더 엉망이 됐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재생 하는데 그럼 구재생은 뭡니까? 구재생의 대표가 바로 수력 발전입니다. 그냥 재생 발전이. 그건 아주 오래됐죠. 그 물이라고 하는 건 모았다가 하게 되면 일정하게 할 수 있고 비는 그래도 물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재생 에너지조차도 불안정하더라. 베네수엘라 사건을 보니까. 이 불안정하면요. 전기가 쭉 나오다 생산이 갑자기 안 되면 전기로 움직이던 모든 시스템이 다운되거든요. 매우 경제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걸 찾다 보니까 사람 손이 가게 되는 화전이나 원전, 뭐 가스전, 석탄전 이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재생 만능론에 빠지면 큰 판단 미스를 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러고 있죠. 네, 세 번째로 한번 탈핵에 대해서 비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자, 이번에 엘살바도르 사태가 많이 보도가 됐어요.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원래 남미에는 네 개의 큰 나라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브라질이 제일 크고요. 아르헨티나 크고, 네, 요즘 우선요. 문재인 정부의 탈핵 비판 제 세 번째입니다. 요즘 많이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 사태죠. 베네수엘라란 나라가 경제가 엉망이 됐다. 뭐 좌파 정권이 있어서 그랬다.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베네수엘라란 나라는 원래 콜롬비아란 나라랑 한 나라였습니다. 남미에는 한 네개의큰 나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조그만 나라도 있었지만 크게 나누면 브라질이 제일 컸고 두 번째로는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콜롬비아가 이거를 이제 그때 콜롬비아는 큰 대자부터 대콜롬비아라 그랬고 그다음에 칠레란 나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콜롬비아란 나라에서 북쪽에서 이제 아니죠, 동쪽에서 석유가 나오니까 그쪽 사람들이 자기네만 따로 살겠다 하면서 동서분단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 떨어져 나간 나라가 베네수엘라고 남게 된 나라가 콜롬비아죠. 그래서 그땐 베네수엘라가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쪽에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서 자꾸 선심 경제, 복지를 하다 보니까 경제가 개판이 돼버리죠. 근데 이 베네수엘라에서 특이하게 석유를 많이 나오니까 세계 최고의 매장량이라고 하니까 그걸로 발전을 하면 될 텐데 물보다 쌌다니까 그걸 안 하고 또 수력 발전을 했어요. 뭐 좌파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력이라는 게 뭡니까? 비라는 게 대한민국에는 한 1년에 한 1200mm의 비가 항상 오지 않습니까? 일정하게 오니까 상당히 고정적으로 오니까 그걸 모아놨다가 뭐 흐르는 강물에다 발전을 못하겠지만 모아놨다가 하게 되면 일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그걸로 베네수엘라가 발전을 했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경제 위기와 함께 긴 가뭄이 와가지고 수력 발전소에서 물이 말라고 발전을 못한대요. 그래서 더 엉망이 됐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재생 하는데 그럼 구재생은 뭡니까? 구재생의 대표가 바로 수력발전입니다. 그냥 재생발전이. 그건 아주 오래됐죠. 그 물이라고 하는 건 모았다가 하게 되면 일정하게 할 수 있고 비는 그래도 물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재생에너지조차도 불안정하더라. 베네수엘라 사건을 보니까. 이 불안정하면요. 전기가 쭉 나와도 생산이 갑자기 안 되면 전기로 움직이던 모든 시스템이 다운되거든요. 매우 경제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걸 찾다 보니까 사람 손이 가게 되는 화전이나 원전, 뭐 가스전, 석탄전 이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재생 만능론에 빠지면 큰 판단 미스를 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러고 있죠. 파도의 힘을 갖고 하는 것도 파도가 일정하면 좋은데 파도가 그게 쓰나미도 오고 뭐 황천이 되면 더 크기도 하고 잔잔한 바다도 있고 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력도 물이 쫙 몰려들었다가 나갔다 할 때 이제 그걸 올라왔을 때 가다 놨다가 나갈 때 썰물 때 그거 갖고 하는데 썰물 때만 발전하지 나머지는 못하잖아요. 일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생이든 신재생이든 가장 안정적인 재생인 수력도 일정하지가 않고 나머지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바람, 물, 조력, 파력. 그 태양광은 이제 밤이 있어서 문제인데 이 밤과 흐린 날이 있으면 발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태양은요 인류가 생기기 전부터 일정하게 에너지를 지구에 보내줬잖아요. 상당히 안정적인 에너지죠. 지구가 자전을 해서 낮밤이 생겨서 그렇지. 그리고 구름이 가렸다 했다 그렇지. 그것만 없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많습니다. 그게 그나마 낮밤과 맑은 날, 흐린 날이 있겠지만 일정했기 때문에 만물이 저와 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구에서는 그게 태양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문제인데 이 태양광을 이용하려면은 우주로 나가서 항상 태양을 바라보는 위성을 띄워놓고 거기에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원자력 발전보다 크게 하면 거기서는 뭐 사고 나도 사람이 없으니까 위험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고 날 것도 없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주에서 발전한 전기를 지구로 갖고 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물에 떠다니는 이런 뭐 왜 벌레들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 그러죠? 물 위에 걷는 벌레들. 그거 보면 다리 굉장히 가늘지 않습니까? 치타도 다리 가늘잖아요. 코끼리는 어때요? 이거를 그대로 수염제유라 그러나 뭐 그 벌레 그걸 코끼리만큼 키우면은 그 다리로는 같은 비율로 확장된 다리로는 못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은 평면이지만 이 실제 만물은 입체 3차원이잖아요. 곱하기 3제곱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코끼리 다리가 굵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주에서부터 이 전기를 보낸다고 할 때 그거를 구리로 뭐 구리보다 더 좋은 금은 너무 비싸서 못 쓸 테니까 구리로 보낸다고 하면 한 지상에서 300km 떠 있는 데서 이렇게 전기줄을 하게 되면요. 이 지구에 내려오는 구리 전기줄의 굵기는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 나오는 전자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구리를 쌓아 올릴 수나 있겠어요? 자체 무게 때는 흘러내려 버리죠.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방법이 우리 전자레인지처럼 무선으로 전기를 쏴주자. 가능합니다. 우리 레이더가 내가 쐈던 전파가 저게 탁 부닥쳐서 돌아오는 전자파를 이렇게 접시 안테나로 잡는 거잖아요. 전자레인지도 여기서 전기를 열로 해갖고 빵 쏴주면은 익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전기도 이렇게 무선으로 보내면 밑에서 받으면 됩니다. 근데 우주에서 몇백 킬로에서 보낸 거를 잡으려면 안테나가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접시가. 서울운동장 크기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커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접시 안테나를 둔다 그러면 그 밑에 땅은 뭐가 돼요? 볼모지가 되죠. 농사 못 짓죠. 아무것도 못 하죠. 사람 살겠어요? 껌껌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막이 있다든지 하는 데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굳이 그럴 필요 없지만 새들은 그 사이로 지나갈 거 아니에요. 타 죽지 않을까요? 안 타 죽습니다. 그건 전자레인지 가동할 때 파리 새끼 들어가면 파리가 날아다녀도 안 타 죽는 거랑 싹싹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강한 레이더파 사드 때도 그 얘기 말씀드렸는데
사드 레이더 쏠 때 그 레이더파 새가 지나가도 통새가 안 됩니다. 통새. 그래서 비행기가 지나가도 되고 비행기는 조금 뭐 전자파니까 튈 수는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넓은 땅이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없어요. 미국은 사막이라도 있고 중국은 고비 사막이라도 있죠. 그러면은 그걸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안테나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제한된 볼모지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만 받아가지고 그 설치해서 할 수 없는 나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두 나라가 정치적으로 원수 관계라면 보내주겠나요? 안 보내주죠. 참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전국이 한 나라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테나를 지구가 계속 자전하니까 한 군데만 만들면 안 돼요. 돌아가면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군데 만들어야 돼요. 그럼 정치적으로 전 세계 한 나라가 돼야 되고 이것만은 절대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바다에다가 큰 안테나 만들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것도 내륙국가, 몽골 같은 나라는 또 못 받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전자파의 처리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질 거고요. 우선 뭐 당장은 안 죽겠지만 오래 하다 보면은 이 방사능보다 더한 위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재생이 잘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전기질이 이제 좋다는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60Hz 혹시라도 한번 어느 발전소도 가보면요. 이 우리나라 생산한 전기를 다 모아가지고 60Hz 딱 맞춥니다. 60.001 갔다가 내려왔다가 왔다 59.999 갔다 막 이렇게 그 정도는 뭐 별 편차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컴퓨터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하지 이게 막 58, 57 가면 막 난립니다. 불도 나가고 오작동하고 뭐 이번에 춘천에서 우리 미사일 천궁 오발사됐는데 그런 사건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질이 좋은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시계를 만들었을 때 우리 세종대왕 때 장영실이 만든 게 중에 해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해시계 에너지 없이 돌아갈 수 있죠. 태엽도 안 갈아도 되고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이 태양이 항상 적도만 돌아가면 좋은데 충분일 때는 거기를 가지만 동지 하지 때는 남쪽 위로 막 오잖아요. 그때마다 해의 그림자가 달라지는 건 다 아시죠? 해시계가 바뀝니다. 조선시대 때라면 그 정도 시간 차이 한 2시간 하지하고 동지 때 차이. 그럼 별 문제 아닐 수도 있어요. 뭐 2시간 기다리지. 근데 저처럼 분 단위로 사는 사람은 안 됩니다. 대통령처럼 분 단위로 사는 사람은 안 돼요. 컴퓨터 다루는 사람들은 초 단위로 쳐다보고 농구 시합할 때도 휘슬 불고 뭐 1초 남았다 이러는데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기차 우리나라 지하철 촥촥촥촥 KTX 들어오는 거 초 단위인데 그거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리튬 시계인가 해서 일정한 진동을 가지는 시계를 만들어 쓰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전기도요. 일정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 자연계의 에너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풍력, 수력, 태양력 다 있지만 그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화력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람이 개입해서 일정하게 에너지를 넣어주고 그걸 또 조정을 하고 일정하게 나오게 하는 겁니다. 원자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신재생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게 우주에서 태양광 발전인데 그걸 지구로 보내고 지구에 접시 안테나를 몇 개를 둘 것이며 그걸 어떻게 나눠 쓸 것이냐 이 문제. 그 다음에 그 전자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빙빙빙 돌아서 결국은 원자력은 지금 특별히 안전조치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는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게 좋으냐는 연구도 돼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이 아무리 안 써도 반드시 쓰는 전기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그걸 기저부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5천만이 다 죽기 전까지는 꼭 쓰는 거니까 요 전기는 늘 생산하는 게 맞아요. 죽었다 깨도 그죠? 그거는 가장 싼 걸로 생산하는 게 좋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한번 가동하면 계속 돌아가고 그게 원자력으로 하게 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하라 그러는데 이것도 여간해서는 줄진 않아요. 늘 아무리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져도 이 정도는 씁니다. 근데 혹시 막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안 쓴다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걸 중간부하라는데 그거는 석탄 발전이 그 다음으로 싸거든요.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중간부하까지 썼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막 더워지거나 언제 몰라. 이걸 첨단부하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갑자기 늘어나면 60 사이클 만들기 위해서 예비 발전소 막 돌려야 되잖아요. 그거는 가스 발전을 준비했다가 가스 발전은요 돌려 그러면 한 몇 초 만에 돌아갑니다. 물론 그 전에 이렇게 예열은 하고 있죠. 가장 빨리 돌아가는 발전소는 1초 만에 돌아가는 건 수력 발전입니다. 그거는 잠궜다가 숨은 딱 열어주면 바로 생산을 하는데 근데 용량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량을 키운 게 뭔가 하면 혹시 여러분 호명산에 가시면은 거기 큰 천지 같은 못이 있고요. 산꼭대 600m. 그 물을 돌려 그러면 문 딱 열어주면 600m를 낙하하면서 발전기를 돌리면은 한 12시간 발전을 해줍니다. 원자력 발전소 정도. 12시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긴급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첨단 부하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양수 발전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발전을 하는데 뭐 보기 나름인데 글쎄 3.5 대 3.5 대 3.5 정도로 하는 게 좋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큰 나라, 에너지 많은 나라에서는 들쭉날쭉 하는 게 많으니까 7 정도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거는 맨 밑에 걸 원자력 발전소로 하고 그 다음에 석탄 발전으로 하고 문제는 있죠. 분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스 발전하고 양수 발전 준비해놨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수력 발전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에너지 믹스인데 그걸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을 없애라는 거예요. 대안도 없이. 이게 신재생으로 들어오게 되면 신재생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원자력이 위험한데 그 안전시설이 굉장히 들어가서 더 가격이 싸다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중간부하까지도 이제 원자로 다 해갔기 때문에 유럽에 전기를 수출하고 강국이 되었는데 뭐 중간부하까지 원자력 해도 됩니다. 그럼 분진 문제도 상당히 해결되는데 이게 순수 혈종 이 생존에 불리하잖아요. 잡종 우세 법칙이 있죠. 그 독일이 왜 북해 쪽에 한 종류의 나무만 심었다가 전염병이 도니까 싹 죽어서 흑림이라고 하는 검은 숲이 돼버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숲도 다양한 수종이 있는 게 건강하다 그러는데 프랑스처럼 원자력을 70%까지 80%까지 가버리면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원자력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스톱되면 다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공군도요 절대 한 종류의 전투기를 안 씁니다. 어디 한 군데서 문제 생기면 같이 생길 수 있대 다 세워 그라운드 시키면 작전 못하기 때문에 몇 개 종류로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잡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3.5 대 3.5, 3.5가 좋다. 아니면 좀 경제적으로 하면 4대 3대 3, 뭐 5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그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은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인류가 지금은 아까 말한 경제성이라든지 그걸 못 맞췄지만 먼 훗날 또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풍력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지. 인간의 머리는 직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게 마법이에요, 마술이에요. 할지 모르니까 해보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가 오히려 더 해답이 먼저 원자력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원자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용후 해결료거든요. 그걸 미국이 재처리 못하게 해서 그럼 그걸 땅에 묻으면은 그게 방사능이 뭐 몇천 년을 나온다. 뭐 유리화를 해도 못 나가게 해도 뭐 그 몇만 년 동안 어떻게 보관하냐 그러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용 해결료를 다시 또 원료를 만들어 태우는 기술, 토륨 원자로 같은 게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먼저 개발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신재생은 또 뒤로 날아가는 거지. 그럼 사용 해결 문제도 풀리고 방사능 문제도 풀리고 제가 드린 말씀이 뭔가 하면요. 마술이 기술입니다. 우리가 풀지 못한 난제를 옛날에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펑펑 날아다녔습니까? 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 때 하던 게 불과 100년 조금 전입니다. 배는 오래됐지만 우리가 언제 걸어다니면서 핸드폰 쓴다고 생각했나요? 지금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방송 언제 생각이나 해봤나요? 100년 전에는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어쩌면 결국은 이제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인데 원자력을 안전하게 쓰고 또 사용 해결료를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어쩌면 더 빨리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신재생은 여전히 자연, 스스로 자아 그럴련 그렇게 있는 존재고 인류가 쓰는 거는 원자력이 더 점점 드러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방사능을 품은 그 우라늄은 그렇게 용도가 없어요. 자연계에서.
원래 지구가 처음 생길 때는 그 우라늄이 많아갖고 이게 셌대요, 방사능이. 그래서 그게 반감기가 지나고 계속 반씩 줄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물이 생긴 거거든요. 진짜 쓸데없는 건지 몰라요. 핵분열시켜서 없애버리는 게 제일 나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살 수 있게 된 게 지구 60억 년 역사에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신석기 문명 따지면 뭐 10,000년 플러스 고 구석기 따져봐야 뭐 60만 년밖에 더 돼요. 그게 방사능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아직도 남아있는 방사능을 진짜 만고에 쓸 거 없는데 현재로서는 원자력 쓰면 딱이지 않습니까? 그 기술 개발해 가고 있고 프로메테우스가 계속 나올 텐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도 이 책이 굉장히 애착이 갑니다. 처음 이 정부가 출범해서 탈핵을 탁 나올 때 제가 탈핵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놓고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읽어도 참 제대로 설명했고 근데 그 여전히 어려운 건 있어요. 근데 이 학자들 고치라고 애를 먹었는데 한번 이 책 보시면은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책 썼을 때는 한참 박근혜 탄핵이 그 직후라서 탄핵 비판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탄핵 비판 한번 쓸까요? 탄핵 비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많이 참고가 되실 거고 대한민국은 반드시 원자력을 해야 됩니다. 국방까지도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북한을 이기고 중국과 일본에서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해서도 원자력 해야 됩니다. 핵무기는 예민하지만 원자력은 해야 됩니다. 끝까지 이건 강국으로 가야 되고 대한민국을 원자력 강국으로 만든 3대 공신, 최초의 공신은 이승만, 두 번째 공신은 박정희, 약간 그레이드는 떨어지만 전두환이가 공신입니다. 군사정부, 독재자 정부가 만들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민주라고 하는 좌파 정부가 더 싫어하는데 국민을 누가 위한 건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